슬기롭게 사랑해요. 오라버니들 슬기예요. 오늘은 모두가 외로울 때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잘못하고 있는 자기 위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평생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습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기 전까진 그동안 해왔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는 여전히 괜찮아라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지만 우리 몸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70세 이상 남성분들이 지금도 자기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직 건강하다는 자기 확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그 행위가 지금은 우리 심장, 혈관, 전립선, 심지어 정서적 건강에까지 보이지 않는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노년기 자기 위로할 때 4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민감할 수 있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주제니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 피로한 상태에서 자기 위로를 시도하는 것. 우리는 하루가 끝나고 몸이 피곤할 때 혹은 스트레스가 쌓인 날 밤에 자기 위로를 통해 긴장을 풀려고 하곤 합니다. 이건 겉보기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기 위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 특히 심혈관계, 신경계, 근육, 호르몬까지 온전히 작용하는 신체적 활동이에요. 특히 70세 이후 체력은 예전만 못하고 혈관은 쉽게 긴장하며 회복력도 더뎌지기 때문에 단지 예전처럼 자기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외출하거나 마당 정리를 마치고 온몸이 지친 상태에서 자기 위로를 시도하면 그건 긴장을 푸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 또 하나의 자극을 더하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남성 한 분은 늦은 밤 마당 정리를 마치고 욕실에서 자기 위로를 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평소 건강엔 큰 이상이 없던 분이었지만 피로 누적, 탈수 상태, 자극 이 3가지가 겹치면서 심각한 저혈압과 실신으로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피로한 몸에 또 하나의 자극을 더하면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을 대부분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율감과 정서적 안정까지 흔들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위로는 꼭 몸이 충분히 쉬고 회복된 상태에서 시도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앉은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피로하거나 탈수 상태에서는 하지 마세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현저히 줄고 건강한 활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위로라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해소만이 아니라 사실 정서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주는 시간이라는 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의미나 영향을 되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자기 위로 같은 행위는 어릴 때부터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서 정작 스스로 어떤 감정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자기 위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몸은 예전만 못한데 여전히 옛날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을 반복하려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무뎌지고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며 감정 없이 자기 위로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없이 서두른 자기 위로는 일시적인 해소는 될 수 있어도 그 이후엔 더 깊은 공허함과 피로감을 남깁니다. 자기 위로는 본래 자신을 위로하고 돌보는 시간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빨리 끝내야 할 일, 그냥 넘기는 과정처럼 변질되면 신체적인 만족은커녕 정서적 불안만 커지게 되죠.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가 개입되지 않은 반복적인 자기 위로는 뇌를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고 결국 감정적 탈진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 참 무겁지만 맞는 말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긴장을 반복하면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기 위로를 통해 활력을 얻으려던 목적이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한 공간에서 은은한 조명, 편안한 향기,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감정을 담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기 위로는 단순히 신체 반응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이와 연결감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끝내기 바빴는데 요즘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천천히 마주하려 해요. 그러니까 자극이 아니라 감정이 차오르더라고요. 이처럼 단순한 습관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음 없이 반복하는 자기 위로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의 활력을 점점 앗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담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그건 노년기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장소, 익숙한 방식으로 오랜 습관을 이어가곤 하죠. 자기 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욕실에서 서 있거나 세면대에 기대서 또는 무릎을 꿇은 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세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불안정한 자세나 위험한 공간에서 자기 위로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욕실이나 비좁은 공간에서 무심코 자기 위로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강한 자극에 의한 혈압 변화로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욕실은 미끄럽고 서 있는 자세는 혈압과 혈류에 부담을 줍니다. 무릎을 꿇거나 기대는 자세는 하체의 순환을 방해하고 하지 정맥류나 신경압박, 마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불안정하게 앉아 자기 위로를 하던 70대 남성이 갑작스런 저혈압으로 쓰러졌고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며 그 원인을 자기 위로나 자세에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욕실보다는 마른 바닥이나 침대 위, 미끄러지지 않는 장소에서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포지션에서 어지럼증이나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자기 위로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더 아끼고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한 분의 생생한 경험을 나눠볼게요. 젊을 때는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했죠. 그런데 몇 달 전 욕실에서 하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하게 됐어요. 훨씬 안전하고 마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세 하나, 공간 하나, 준비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 더 섬세하게 느끼고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자극보다는 안정, 속도보다는 균형, 익숙함보다는 안전한 세 방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위로는 여전히 소중한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환경과 자세가 안전해야 그 시간이 온전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는 전립선 건강, 신경계, 심혈관계까지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회복력을 무시한 채 자기 위로를 지나치게 자주 반복하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정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아직은 멀쩡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위로 후에 느끼는 미세한 피로감, 소변 후의 잔뇨감, 사정 시 통증이나 반응 속도의 변화 등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러한 증상들을 수개월, 수년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 결국 전립선염, 기능 저하, 심지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위로는 분명 자연스럽고 건강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빈도, 회복 없는 반복은 몸을 소진시키고 특히 호르몬 밸런스와 면역력 저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빈도를 체크하세요. 피곤함이 누적되거나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적절한 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몸의 반응을 기록하세요. 사정시 통증, 감각의 무뎌짐, 발기 지속시간 감소 등 이전과 다른 반응이 느껴진다면 꼭 메모해두세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인 전립선, 심혈관, 호르몬 검진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문의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을 찾는 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기 위로 중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 좀 쉬고 싶어. 너무 자주 하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신호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4가지 실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소하고 흔하고 익숙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조금씩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곤할 때 하지 않기, 감정 없이 반복하지 않기, 위험한 자세 피하기, 빈도와 반응을 무시하지 않기.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당신은 훨씬 더 건강한 노년, 활력 있는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몸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전 방식 그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새로운 습관, 조금 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배려,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의 몸에 맞는 더 지혜롭고 섬세한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지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작지만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방식으로 더욱 건강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